네, JVM의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JVM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JVM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운영키드 메모리 연결에 접근해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JVM의 역할로는 메모리를 관리하고 가비지 컬렉터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비지 컬렉터가 뭔지 간단하게 보면 이 가비지 컬렉터는 그 메모리를 간단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발명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비지 컬렉터는 그 중에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영역 중 사용하지 않는 영역을 탐지하고 해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라고 하면 이 자바의 힙을 말하는 건데 힙에는 그 모든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가 할당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로 말하면 그 오브젝트 최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은 그런 데이터가 모두 해당되는 거고, 이 힙 영역의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가 그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간단히 스택과 힙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이 스택의 위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num1이라는 변수가 생기고 num2 sum 그리고 스테리행은 객체이므로 그 힙 영역에 생기게 되고 그 던이라는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스택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메서드가 끝나게 되면 이 스택이 전부 다 팝 되면서 스택 영역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고 이렇게 힙 영역에 객체 타입의 데이터만 남게 되는데, 이런 객체를 언리처블 오브젝트라고 하고 이런 객체가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로 이 가비지 컬렉터가 스택의 영역에 있는 모든 변수를 스캔하면서 그 변수가 각각 어떤 힙에 있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 찾아서 따로 마킹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마킹한 객체가 또 참조하고 있는 객체도 찾아내서 그것 또한 마킹을 하게 되고, 그 마킹되지 않은 객체를 힙에서 제거하는 그 과정이 가비지 컬렉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조되는 객체를 찾아서 마킹하고 그 외의 거를 다 삭제한다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여기서 이 리스트라는 객체가 스택 네임 그 변수에서 변수가 참조를 하고 있고, 또 이 객체가 각 스트링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 던 객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참조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던이라는 객체가 언리처블 오브젝트고, 이런 영역이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해제되게 됩니다. 아까 그 가비지 컬렉터의 과정인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이 객체를 찾아서 마킹하는 과정이라 해서 마크라고 하고, 이 세 번째 힙에서 객체를 제거하는 과정을 쓸어내린다고 해서 스위프라고 하고,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의 과정을 마크 앤 스위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가비지 컬렉션은 언제 일어나는지 보면, 먼저 이 힙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힙에는 이 뉴 제네레이션이라는 영역과 올드 제네레이션이라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또 이 뉴 제네레이션은 에덴, 서바이벌 제로, 서바이벌 1이라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뭔가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올드 제네레이션은 뭔가 오래 살아있던 객체가 저장될 것 같고, 뉴 제네레이션에서도 에덴 아시나요? 약간 성경에서 에덴의 동산하면서 에덴 최초의 어쩌고저쩌고 잘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니까 이 에덴이란 영역에 새로운 객체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면 이 힙에서 에덴이라는 영역에
계속해서 할당되고 이 에덴이란 영역이 메모리가 사용이 되었으면 이때 가비지 컬렉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일어난 가비지 컬렉터를 마이너 GC라고 합니다. 이 에덴 영역에서 에덴 영역 객체가 다 할당되었을 때 이 에덴 영역에 대해서만 아까 그 마크 앤 스위프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객체가 이 서바이벌 제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영역에 있던 언리처블 객체는 메모리에서 전부 다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에덴 영역이 다 사용되면 가비지 컬렉터가 또 발생하고 또 서바이벌 제로로 옮기고 계속해서 가비지 컬렉터가 또 발생하고 서바이벌 제로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 서바이벌 제로 영역이 다시 다 찼다고 하면 이제 이 서바이벌 제로 영역에 대해서 마크 앤 스위프 과정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서바이벌 제로에서 살아남은 객체들은 이 서바이벌 1이라는 영역으로 전부 다 이동하게 되고 이때 서바이벌 제로에서 서바이벌 1 영역으로 이동할 때 객체가 에이지 값이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잘 보면 색깔이 좀 진해진 걸 알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되고 새로운 객체는 에덴 영역에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 발생하고 이 에덴 영역에서 가비지 컬렉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서바이벌 이 두 영역 중에 이미 객체가 차 있는 그 영역 그곳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서바이벌 제로 서바이벌 1 둘 중 하나는 항상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바이벌 1 영역에는 그 에덴 영역에서 살아남은 객체가 또 옮겨지게 되고 이렇게 서바이벌 1 영역이 있는 객체들 중 에이지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서바이벌 1 영역이 또 모두 다 찼을 때는 또 이 서바이벌 1 영역에 대해서 마크 앤 스위프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중 살아남은 객체가 또 에이지 값이 증가한 채로 이 서바이벌 제로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또 에덴 영역이 다 차면 마이너 GC가 일어나고 또 차고 또 서바이벌 1으로 옮기고 이 과정을 하면서 계속 에이지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지 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특정 에이지 값을 넘어서면 그때 올드 제네레이션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 제네레이션에서 올드 제네레이션으로 승진하는 거죠. 이 프로모션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올드 제네레이션에 계속 데이터가 쌓일 거고 이 올드 제네레이션 영역도 다 사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또 가비지 컬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비지 컬렉터는 메이저 가비지 컬렉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계속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가비지 컬렉터가 계속해서 수행되고 메모리가 관리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려 했는데 제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해는 잘 못했는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비지 컬렉터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간단히만 설명하고 궁금하시면 더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리얼 GC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가비지 컬렉터를 수행하는 스레드가 한 개인 거고 그래서 CPU 코어가 한 개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마크 컴팩트 컬렉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아까 마크 앤 스윕 과정에 더불어서 컴팩트라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해제되고 나서 이렇게 군데군데 남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모두 한 곳에 몰아서 메모리 파편화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패럴렐 GC가 있는데 이 GC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비지 컬렉터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여러 개이고 당연히 시리얼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코어 개수가 많을 때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컨커런트 마크 스윕 GC인데 이 GC를 설명하기 전에 이 스탑 더 월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스탑 더 월드는 뭐 이름 좀 웃기죠? 스탑 더 월드.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터를 실행할 때 그 가비지 컬렉터를 수행하는 스레드를 제외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를 작업을 중지하고 그 다음 가비지 컬렉터 수행한다 완료된 다음에 다시 중단한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스탑 더 월드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시리얼 컬렉터, 패럴럴 컬렉터를 보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애플리케이션을 기능을 수행하는 스레드고 노란색 화살표가 가비지 컬렉터를 수행하는 스레드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 스레드 수행을 멈추고 가비지 컬렉터가 수행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수행되는데 이 중간 과정을 스탑 더 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CMS GC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이 스탑 더 월드를 이렇게 줄임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을 속도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응답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그런데 사용하도록 이 스탑 더 월드 기간을 줄인 GC가 CMS GC입니다. 여기서 이니셜 마크, 컨커런트 마크, 리마크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 이니셜 마크에서 그 가비지 컬렉터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을 이 이니셜 마크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스택 변수를 스캔하면서 객체를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 찾아서 마킹을 한 다음에 이 컨커런트 마크 이 과정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랑 동시에 수행되면서 그 이 이니셜 마크에서 마킹을 해뒀던 객체가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 이 과정을 계속 객체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객체 그래프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마킹하는 과정입니다. 이 리 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랑 동시에 수행되다 보니까 이 스레드가 애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수행되면서 뭐 객체가 새로 생성도 될 거고 뭐 메모리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 리마크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마킹을 제대로 하는 거죠. 뭐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 다음에 컨커런트 CPU라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랑 동시에 수행되면서 그 데이터들을 해제를 하는 거죠. 이 CMS GC의 장점은 스탑 더 월드가 짧아서 응답 시간이 빨라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CMS G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른 방식의 GC보다 메모리와 CPU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GC 사이클이 다른 GC에 비해서 좀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기 때문에 더 CPU가 더 많이 사용되는 거고 또 그리고 컴팩션 그 압축하는 단계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G1 GC라는 마지막으로 설명할 내용인데 이 G1 GC 같은 경우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영역과는 다른 그 GC들과는 다르게 각 영역을 리전 영역이라고 해서 그 Add and Survival, Old Generation 그런 영역을 이렇게 네모나게 모자 쪼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게 다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면 이렇게 쪼개나서 이 초록색 부분이 Add 영역인 거고 이 파란색 부분이 서바이벌 영역인 거고 이렇게 나눠놔서 가비지 컬렉터가 일어날 때 이 전체 영역을 탐색하는 게 아니고 이 Add 영역이 찬 이 Add 영역만 탐색함으로써 스탑 더 월드 시간을 줄여서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한다는 그런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